김순자 씨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럼증이 몰려와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심장이 한동안 충분히 쉬지 못했네요. 혹시 평소에 엎드려 주무시나요?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편안하다고 믿었던 엎드려 자기 자세가 심장과 폐를 압박해 고혈압과 부정맥을 악화시킨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우연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수면 자세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하게 건강과 수명을 결정짓는 숨은 습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돕는 AI 의학 해설 전문가 닥터 김입니다. 저는 AI로 구현된 가상 전문가이며 들려드리는 내용은 일반 건강 정보 제공을 드리는 것이니 건강 이상이 있을 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잘못된 수면 자세 5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세들이 어떻게 심장, 뇌혈관, 척추를 위협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잘 들으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교정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 첫 번째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바닥에 대면 허리가 편하다는 이유로 엎드려 자곤 합니다. 그러나 이 자세는 상체의 무게가 그대로 가슴과 폐를 누르며 호흡을 얕게 만들고 심장은 더 많은 힘으로 혈액을 보내야 하죠. 실제 연구에서도 엎드린 자세는 수면 중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켜 심근경색, 부정맥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시니어는 복부 압력으로 위산 역류가 더 쉽게 일어나 위 식도 역류 질환, 야간 기침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당장 베개를 가슴 아래 깔아 엎드려 자는 습관을 중단하십시오. 처음엔 불편하더라도 옆으로 눕거나 천장을 보고 누워야 합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 두 번째는 고개를 심하게 젖힌 채 천장 보는 자세입니다. 이는 목 디스크와 뇌혈류에 큰 적이 됩니다. 하늘을 보며 대자로 뻗으면 시원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높은 베개나 두꺼운 쿠션을 사용해 목이 과도하게 젖혀지면 경추목뼈 사이 신경이 눌려 목 디스크, 어깨 통증, 손저림을 유발합니다. 또한 목동맥의 혈류가 제한돼 뇌졸중, 어지럼증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렇게 하세요. 베개 높이는 주먹 하나, 6에서 8cm가 적당합니다. 머리와 어깨가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도록 조절하십시오. 2개 이상의 베개를 겹쳐 사용하는 습관은 절대 금지입니다. 잘못된 수면 자세 세 번째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이는 어깨 관절 파괴자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채 자면 일시적으로 편안할 수 있지만 어깨 관절과 신경이 지속적으로 당겨져 오십견, 즉 유착성, 관절 낭염을 악화시킵니다. 62세 남성 박재현 씨는 매일 새벽 어깨 통증으로 깨어났습니다. MRI 검사 결과 회전근개 손상이 발견됐고 수술까지 권유받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수면 습관이었습니다. 어깨는 항상 몸통 옆에 붙이고 팔꿈치가 심장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잘못된 수면 자세 네 번째는 무릎을 심하게 굽히고 웅크린 태아 자세입니다. 이는 허리와 혈관을 압박합니다. 허리가 시리면 웅크리면 따뜻하다는 이유로 태아 자세로 주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는 정도로 심하게 웅크리면 허리 디스크가 후방으로 밀려 요통, 좌골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 혈류가 제한돼 장운동이 둔해지고 아침에 변비나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무릎은 살짝만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허리 압력을 분산시키십시오. 잘못된 수면 자세 5번째는 소파나 의자에서 반쯤 앉아 자는 자세입니다. 이는 심장과 폐에 악몽과 같은 자세입니다. TV를 보다가 그대로 졸아버리는 습관 매우 위험합니다. 허리가 비스듬히 꺾인 채 장시간 머무르면 폐활량 감소, 하지부종, 혈전심부장맥 혈전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분이 이런 자세로 장시간 잠들면 갑작스러운 부정맥이나 폐색전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침대로 이동해 바른 자세로 주무십시오. 조금만 쉰다가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67세 김순자 씨는 엎드려 자는 습관으로 인해 부정맥 진단을 받았고 62세 박재현 씨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습관 때문에 어깨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불편을 못 느끼더라도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원 진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엎드려 자기, 목을 과도하게 젖힌 천장 보기, 팔을 머리 위로 올리기, 심하게 웅크린 태아 자세, 반쯤 앉아 자기는 매우 좋지 못한 수면 자세입니다. 이 5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밤부터라도 하나씩 교정해 나가십시오. 내일의 심장, 척추, 뇌혈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60세 이후에도 심장, 척추, 뇌혈관을 모두 지켜줄 단 하나의 최고의 수면 자세와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는 최고의 황금 자세는 바로 옆으로 누운 반측이 자세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이상적인 이 자세는 옆으로 누운 자세, 특히 왼쪽을 아래로 한 자세입니다. 왜 왼쪽일까요? 우리 몸의 심장은 왼쪽 가슴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아래로 향해 중력의 부담을 덜 받고 혈액이 폐와 전신으로 더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또한 위장이 왼쪽에 있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미국 수면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왼쪽 옆으로 누운 자세가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산소 포화도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침대에 누울 때 왼쪽 어깨와 골반이 일직선을 이루도록 눕습니다. 무릎을 약간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분산합니다. 베개는 목과 머리를 자연스럽게 받쳐 목이 일직선을 유지하도록 조절합니다. 이런 자세로 교정하기 위해서는 베개 선택이 80%를 결정합니다. 좋은 수면 자세의 핵심은 베개 높이와 재질입니다. 베개의 높이는 주먹 하나 높이인 6에서 8cm가 이상적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코와 배꼽이 수평이 되도록 맞추세요. 또 베개의 재질은 너무 푹 꺼지는 손베개는 피하고 적당한 탄력이 있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를 권장합니다. 특수 베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경추, 즉 목뼈 라인을 따라 굴곡이 있는 경추 베개를 사용하면 목의 긴장을 풀어주어 목 디스크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닥터킴의 팁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베개를 살짝 2개 겹쳐 사용하되 윗베개는 얇고 단단한 것으로 선택하면 머리와 목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 겹쳐놓고 높이를 과도하게 만드는 것은 금지입니다. 또 매트리스는 몸을 받쳐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해도 매트리스가 몸을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어깨와 골반에 압박이 집중돼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좋지 못합니다. 또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는 척추가 C자 형태로 휘어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트리스는 허리가 눌렀을 때 손바닥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중간 강도의 매트리스가 이상적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와 골반이 살짝 파묻히되 허리가 자연스럽게 지지되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또 작은 보조 베개를 활용해 보세요. 무릎 사이 베개를 끼우면 다리 길이가 맞지 않아 허리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두세요. 뒤로 굴러 눕는 것을 막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유지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손목 쿠션을 사용하면 손이 저리거나 어깨가 눌리는 것을 예방합니다. 생활 속 교정 습관을 기르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옆으로 눕기 전에 허리와 어깨 근육을 가볍게 풀어주면 몸이 한쪽으로 편안히 기울어집니다. 스마트워치나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새벽에 잠깐 깰 때 점검 자세 체크 알람을 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너무 무거운 이불은 뒤척임을 방해하므로 가벼운 충전재를 사용한 몸에 맞는 이불을 사용하십시오. 70세 이명호 씨는 10년 동안 높은 베개를 베고 천장을 보는 습관 때문에 아침마다 어지럼증과 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왼쪽 옆으로 눕는 자세와 경추 베개를 2주간 실천한 결과 아침 혈압이 10mm 머큐리 낮아지고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작은 교정이 혈압, 혈류, 척추 건강까지 바꿉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자야 하는지 답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세를 교정했는데도 몸이 편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런 분들의 원인을 파헤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근육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코어 근육이 약하면 아무리 좋은 자세를 유지해도 자는 동안 몸이 뒤틀리고 통증이 생깁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6명은 근감소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수면 자세 교정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은 매일 10분 복부허리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플랭크나 브리지, 무릎 굽힌 슈퍼맨 자세로 허리 지지근을 먼저 강화하십시오. 또 가벼운 아령 운동을 하며 어깨와 팔 근육을 단련해 옆으로 눕는 자세에서 어깨 압박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또 걷기 습관도 중요합니다. 하루 6,000보 이상 걷기를 하게 되면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하게 되어 수면 중 체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순환 저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 자세를 바꿔도 발이 차거나 다리가 저려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는 말초혈관 수축과 혈액순환 장애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가진 시니어들은 혈관이 쉽게 수축해 야간 통증이나 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면 전 족욕을 권합니다. 40도 정도의 물에 10에서 15분 발을 담가 혈관을 확장시키면 한결 좋으실 것입니다. 또 온찜질을 하시면 무릎 뒤나 발목 주변이 따뜻하게 되면서 혈류가 개선돼 새벽에 일어나는 쥐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등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든 음식을 섭취하시면 근육 긴장을 완화해 야간 경련을 예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면 자세를 교정해도 관절 자체가 이미 손상돼 있다면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어깨 회전근개 손상은 작은 압박에도 통증을 유발해 자주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 어깨가 아프면 어깨 아래 얇은 패드나 허리가 아프면 허리 뒤 작은 쿠션을 추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체중 1kg이 무릎과 척추에 3kg의 압력을 가하니 몸에 살이 적은 것도 중요합니다. 또 저녁에는 짠 음식은 관절 부종을 악화시켜 야간 통증을 유발하니 저녁은 덜 짜게 드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자세가 좋아도 뇌가 깨어 있으면 무의미한 일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교묘한 적은 불안과 우울입니다. 심리적 긴장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근육을 긴장시키고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자면서도 계속 꿈을 꾸게 만들어 깨어났을 때 극심한 피로를 남깁니다. 그러니 5초 들이마시고 5초 멈춘 뒤 5초 내쉬기를 5분간 반복해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555 호흡 명상법을 사용해 보세요. 또 오후 2시 이후에 카페인과 술은 취침 전 4시간 전까지 절대 금지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금지해야 할 수면 자세 5가지와 꼭 지켜야 할 황금 자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금지할 자세는 첫째, 심장폐 압박하고 위산을 역류하게 하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둘째, 목 디스크와 뇌혈류를 차단하는 목을 젖히고 천장을 보는 자세입니다. 셋째, 어깨 관절 손상을 불러오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넷째, 허리 디스크와 장운동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태아 자세입니다. 다섯째, 폐활량을 감소시키고 혈전 위험이 있는 소파나 의자에서 반쯤 앉아 자기입니다. 이 5가지는 꼭 기억하고 오늘 밤부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수면 자세, 황금 자세는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왼쪽 옆으로 누워서 자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고 자는 자세입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이 자세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이어서 저는 건강한 잠을 위한 하루 루틴을 제안 드립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자세를 교정하는 것을 넘어 몸 전체의 회복을 돕습니다. 아침 7시 기상 후 창문을 열어 햇빛을 10분 이상 쬐입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해 밤에 더 깊은 잠을 부릅니다. 오전 시간 가벼운 산책 30분 혹은 계단 오르기 10분을 하세요. 이는 혈류를 개선하고 밤의 근육 피로를 유도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을 돕습니다. 오후 3시 이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중단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도 제한하십시오. 물은 충분히, 그러나 저녁 8시 이후엔 섭취를 줄여 야간 빈뇨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 취침 3시간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맞춰주세요. 체리, 키위, 호두, 연어, 시금치 등을 포함한 균형 식단으로 드시고 염분을 줄여 관절 부종을 예방하십시오. 취침 1시간 전 스마트폰과 TV 화면을 멀리하고 조명을 낮춰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족욕 10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육 긴장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누워 5 호흡 명상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키세요. 취침 왼쪽 옆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웁니다. 어깨와 골반이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목이 꺾이지 않게 베개를 조정합니다. 여러분, 건강 수명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올바른 자세로 잠들면 내일 아침에 혈압, 맥박, 기분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변화를 하루하루 쌓아가면 1년 뒤 여러분의 심장과 뇌혈관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오늘 밤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십시오. 베개 높이를 바꾸는 것, 카페인을 줄이는 것, 족욕을 시작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을 위해 준비한 닥터킴의 권고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실천하시어 평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닥터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밤이 이 채널을 더 빛나게 합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AI 의학 해설 전문가 닥터 김이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